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이야기는요. 암 완전 치유 사례 수백 가지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암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지켜보고 그분들 중에서도 암을 거의 완치 판정 받은 그 환자분들을 직접 살펴보고 암이라는 질병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나을 수 있구나.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제가 핵심만 꼽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거나 혹은 암을 현재 앓고 계신 분이라면은 오늘 영상 잘 보시고요. 또 많은 분들께 공유해서 올바른 치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은 음식이 되게 하라. 히포크라테스. 음식의 중요성,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들은 음식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는요. 음식이 몸을 조절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며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그토록 강조했고 음식이 곧 약이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죠. 실제로도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음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의학 박사들이 의과대학 4년 동안 이 영양학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내용을 가져온 왜 불치병은 호전되는가라는 이 책에서는요. 영양학 교육을 받는 교육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 때문에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영양학을 뭔가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홀해지기 쉽고요. 아무래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의사들 하면은 뭔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실제로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자신의 그 진료 분야, 내가 보는 그 진료 과목 외에는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도 자기가 전공으로 하는 거 아니면 진짜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또 여기서 써있듯이 음식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나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그 의과대학 내의 커리큘럼에서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영양학이라는 게 굉장히 집중적이고 뭔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거나 혹은 의사가 되어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현재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음식을 통해서 뭔가 병을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약, 수술 이런 것들에 좀 많이 기대는 편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는 방향으로 의학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본인조차도 음식을 통해서 뭔가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고 오로지 약이나 뭔가 수술, 병원에 기대서 치료를 하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음식의 치유 능력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사실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를 걸렸다고 했을 때 그냥 극단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꿀물을 먹으면 좀 증상이 가라앉는다 했을 때 꿀물은 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어서 뭐 열을 떨어뜨리든지 기침을 뭐 안 하게 하든지 콧물이 안 나오게 해야지, 꿀물 같은 걸 먹어서 뭐 증상의 개선은, 뭐 감기가 낫는 것은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한 번 더 나아가면은 뭐 아예 뭐 비과학적이다 내지는 뭐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핫한 뭐 맨발 걷기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뭔가 맨발 걷기를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기전을 통해서 병이 낫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뭔가 정확한 치료법이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죠, 의사 선생님들이. 뭐 실제로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실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이제 내가 배운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의과대학에서 난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뭐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 콧물도 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외적인 얘기들은 근거가 없거나 뭔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들이 영양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다면은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고, 이것을 아는 순간 먹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성분이 우리의 세포가 되고 우리의 그 혈액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실제로 혈관과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관과 조직의 염증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죠. 뭐 염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커피죠. 커피 먹으면 정신이 말똥해지잖아요. 저도 아침에 커피 없으면 못 사는데 딱 커피를 마신 날과 마시지 않는 날이 확실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인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음식이라는 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전체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합쳐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느냐, 점심에 뭘 먹느냐, 간식에 뭘 먹느냐, 이 선택들이 모여서 내 세포, 내 혈액, 내 건강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얼마나 쉬느냐,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 암이든 뭐 혹은 암이 아닌 어떤 질병이든 음식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잘 알고 신경을 써서 골라서 드셔야 됩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시리얼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퀴노아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을 것이냐. 이게 뭐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지나면은 정말 판이한 결과의 차이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비만이 될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하루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누적됐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그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콜라죠? 콜라 굉장히 뭐 한 잔 쉽게 먹을 수 있고 뭐 가격도 얼마 안 하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특히 뭐 피자, 치킨, 햄버거 먹을 때 빠질 수가 없는 음료수죠. 뭐 너무 맛있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청량해, 좋잖아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인터넷에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세요. 내가 무심코 먹었던 음료수 한 잔, 음료수 한 병이 그냥 그 음료수를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속에는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가 있는 저 각설탕의 수를 보세요. 몇 개죠? 거의 10개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저거 한 캔만 먹나요? 페트로도 먹는 경우도 많죠.
건강하다고 믿었던 오렌지 주스 보세요. 설탕이 장난 아니죠.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설탕과 오렌지 향을 넣어서 만든 게 오렌지 주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그 라벨을 보셔야 돼요. 이 음료수 뒤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만들었는지 써놓거든요. 거기 보시면요, 뭐 색소, 착향료, 뭐 진짜 뭐 이름 어려운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뭐 과즙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고, 대부분의 그 오렌지 맛은 색소나 향료나 설탕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암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음식이 암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렇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암의 재발을 막고 전이를 막고 암의 종양을 줄이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을 이겨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크게 4가지는 꼭 실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당분,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을 상당히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4가지 식품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뭐 일부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일부 뭐 다른 분들이 고기 먹어도 된다, 유제품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좀 책도 읽어보고 뭐 이런 암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은 고기, 유제품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더 많은 실험과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다 이제 암 환자들은 고기와 우유를 먹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요인들, 뭐 이해관계도 있고요, 뭐 축산협회, 유가공협회, 뭐 또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또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실험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준첩되면서 뭐 좋다 나쁘다가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조차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설탕,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뭘 먹느냐? 두 번째인데요, 채소와 과일 섭취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요, 천연의 식품들이에요. 천연의 자연식품들, 채소, 과일. 요즘 뭐 채소, 과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셔서 아마 쉽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품들을 늘리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탕, 육류, 우유, 뭐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줄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음식을 섭취하는 건데요, 이제 이 채소나 과일을 먹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키울 때 이제 농약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화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쓰거든요. 왜냐면 뭐 벌레도 먹고 막 이러니까 이걸 좀 더 쉽고 또 상품성을 갖춘 이런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게 뭐 현대사회 농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유기농이 비싸거나 나는 유기농 그 자체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시고 그렇게 제거해서 드시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정수된 물을 마시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물의 중요성.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뭐 물 전문가분들 만나서 인터뷰 해보면요, 미네랄 워터, 물이 그냥 이제 뭐 완전히 뭐 아무 물이나 먹기보다는 이 물속에도 영양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우리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먹은 거거든요. 뭔가 잘못된 생활을 하거나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몸에 나쁜 뭐 음식, 뭐 술,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먹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암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암이란 게 왜 나타났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너가 이제 죽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을 멈춰.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음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삶을 바꾸라는 신호구나라고 받아들여서 이 암을 내 삶을 바꾸는 좋은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도 인터뷰를 해보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그냥 상상을 했을 때 암에 걸리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불행이 생길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암 환자분들 인터뷰 해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암에 걸리고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암을 걸리고 나서 내 식습관 바꾸고요. 내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암도 당연히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바뀌다 보니까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내 삶이 바뀐 거잖아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암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우리 몸을 만든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식사법, 그리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의사가 아닌, 병원이 아닌, 약사가 아닌 내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